오후 1시 마켓 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그린란드 관련 갈등으로 유럽 증시와 미국 선물 시장이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을 앞두고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는 부합권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4% 오르면서 985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비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에서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만 이후 바로 하락 전환이 이뤄가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52주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장 초반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에도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현재 시간에도 6,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3천억 원 가까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현재 시간 4,700억 넘는 순매도 보여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강한 지수를 기관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2천억 원 가깝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 전환을 하면서 현재 시간 1,500억 가깝게 팔아치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폭을 줄여 나가더니 현재 시간 300억 가깝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환율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1,480원대 진입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0.34% 오르면서 1,47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HD현대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원유 운반선 2척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의 총 수주 금액은 4,816억 원으로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9척의 계약을 수주했고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4척과 LPG 암모니아 운반선 1척, 원유 운반선과 PC선을 각각 2척씩 수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연간 수주 목표의 6.4%인 14억 9천만 달러를 잠정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HD한국조선해양이 주가의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번 수주가 강한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 0.56% 내리면서 4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ESS 산업의 성장 기대감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 SDI가 올해 영업 적자가 예상되지만 북미 LFP ESS 라인의 가동이 본격화되고 원재료와 판가 스프레드 개선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목 내 최선호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로봇 산업의 발전과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광물 가격의 급등으로 배터리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지역 다변화와 현지 생산 역량이 중요해진 점이 재평가 요인으로 꼽히는데 주요국의 산업 정책 변화 속에서 배터리 기업의 역할이 확대됐고 기술력과 생산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I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도 강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62% 오르면서 32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중국 삼상 임상시험에서 보툴리늄 톡신의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종근당 바이오는 보툴리늄 톡신의 중국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이번 임상을 통해 자사 제품이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 비동물성 원료 및 첨가제를 적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며 중국 내 미간주름 개선용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서의 수입 제품 대체 및 수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종근당 바이오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현재 시간에도 18%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2,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들어서며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최장기간 랠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2주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고점 부담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승을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특별한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시간차를 두고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수급이 좀 옮겨가는 것인지 이번 주에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알테오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ABL 바이오도 오늘 많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는 조정이 좀 오는 건가? 이제 좀 쉬어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와 1월 초반에 가장 강력한 건 역시 현대차 그룹주들인데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약간 쉬어갑니다. 그런데 또 현대차는 하락을 하다가 지금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지금의 주가 수준 괜찮은 건가? 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의 리포트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S가 오늘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 크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약간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것인데요. 자, UBS가 코리아 오토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뉴트럴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중립으로 의견을 좀 내렸고요. 다행인 것은 기아나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바이다, 바이 의견을 매수하자는 의견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주 중에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장에 가장 또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현대차의 이 주가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논란이나 고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필이면 UBS가 딱 이 중립 의견을 내는 현대차 리포트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BS는 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세워봤을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였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는 생겼다. 로봇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강한 출발을 하면서 연초부터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러면서 로봇 랠리 후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더라고요. 이익이나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지금처럼 많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있다라고 UBS에서 해석을 했고 자, 그다음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만들어서 제조 공정에다가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잖아요. 자, 이게 물론 너무나 혁신적이고 좋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UBS는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럼 제조 로봇을 만들면 그게 현대차 그룹에게만 이득이 될까?
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자, 완성차 제조 공정의 로봇 효율성의 증가, 물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진 않은 상황이고 현재는 이런 좋은 혜택이 현대차 그룹에게만 가냐는 겁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 아니면 테슬라 이런 업체들에게도 공정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다 같이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지 현대차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주사 할인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의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곳은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앞으로 관련된 이 지주사와 관련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여전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 특히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너무나 과속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랠리가 지금 확 불이 붙었는데 이후에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 매력도는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대차의 투자 의견을 낮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UBS에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치들을 UBS가 쭉 뽑아놨는데요. 자, 2026년 올해는 완성차, 현대차 그룹의 이 완성차 본업은 신차 사이클을 고려를 할 때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견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증가하진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견조하게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예상 이 매출 예상치가 197조 정도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200조를 넘을 것이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업이익, EPS 다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PER은 당연히 이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수준 막 오르지 않는다면 8.9배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내년에 그리고 PBR이 지금 한 배 수준까지 현대차가 PBR이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주가를 반영했을 때 또 내년에는 0.7배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확실히 PBR 1배가 안 된다. 현대차가 1배가 안 된다라는 건 역시 저평가돼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기아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매출, 영업이익, EPS 다 좋아질 건데 여기는 이제 기아는 중요한 것이 PER이 굉장히 낮게 형성된다는 거죠. PER이 10배도 안 되는, 현재도 올해도 10배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예상치를 봤을 때 6.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 너무 낮다. 기아는 여전히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현대차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역시 PBR이 1배가 안 되는 수준, 여전히 자산 대비해서 주가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대차가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는 걸 말고는 다른 기아나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UBS가 현대차 그룹주 요 큰 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현대차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종목이 잘못 나왔는데요. 자, 로봇 산업의 상용화 준비로 시장 열기는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로봇 산업은 지금 막 개화를 하고 있고 의견이 많이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로봇 랠리, 결국에는 로봇은 올 한 해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 이거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에게 좋은 여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이 아틀라스가 실제로 상용화되는 이 진척 속도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 실제로 아틀라스가 구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현대차는 투자 의견은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49만 원까지 상향을 시키면서 56% 상향 위쪽으로 상방을 더 열어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새롭게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 PER을 역사적 밴드의 상단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뉴트럴을 준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가치를 반영할 때는 목표 주가는 49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 자, 기아는 역시 목표 주가 19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합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의견 이런 거 반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PBR이 기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기아는 판단을 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현대모비스도 주가 목표 주가 52만 원 상향했고, 역시 바이로 매수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 로봇 부품 사업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업체들에게도 로봇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바이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살짝 뉴트럴로 낮춘 것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평가는 좋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시지 않은가요? UBS의 오늘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고 투자 방향 어떻게 잡으셔야 할지 현대차 그룹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도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대부분의 고객에게 도입 후 2년 내 ROI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양산되며 한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높지만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24시간 작업할 수 있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공정을 쉼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배터리 수명은 4시간이지만 3분 내 자동 교체가 가능해 사실상 연속 가동이 가능하다. 미국 전일제 근로자 연봉이 평균 1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투자 회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로봇 구독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로봇 사업은 2028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박근호 위원님과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일주일에 2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박근호 위원님이 오늘 또 어떤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를 찾고 계실지, 어느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권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주신 돈 되는 섹터 테마인데, 자,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국장 많이 해야 된다, 주식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뭐 전반적인 금융 투자의 패턴이 이런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증권주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꿈의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25년도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조방원들이 이제 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가 그걸 반도체. 이어받았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약간 주춤할 때 자동차가 그걸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이 되고 이제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교체를 매매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거 이상 뭐 바랄 게 없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섹터 첫 번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무엇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증권주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게 가장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방원으로 올라도 증권주는 오르고 금융주로 올라도 증권주는 오르고 반도체, 뭐 자동차 어떤 것이 올라도 이제 증권주가 오르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대형주들 중에 증권주보다 1년 전에 샀을 때 수익률 높은 게 하이닉스랑 두산에너빌리티 딱 두 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지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2배짜리를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장 레버리지가 만 시장이 100% 올랐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는 200% 오르겠습니다만 증권주는 거의 250%, 300% 가까이 오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가 가장 알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수 플레이보다도 지수가 조금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하면서 개별주들 위주로 혹은 코스닥 위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증권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반도체들 아직도 저평가고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대형주 위주로 지수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뭐 주력주로 증권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꼭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주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어쨌든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어쨌든 증권주가 또 지수를 추정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막 이거저거 시장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옮겨 타기보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에 어렵다면 차라리 그냥 증권주로 같이 쭉 까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삼성증권을 좀 선택을 삼성증권? 해봤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일단 삼성에서 주는 이런 안정감 때문에 어떤 고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네. 특징이 있냐면 고액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증권사로 이제 유명한데요. 30억 이상 가진 고객을 이제 증권사에서는 초고액 자산가, 5억 이상은 고액 자산가라고 부르는데 3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도 업계 최초로 6천 명을 작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삼성증권이 상당히 좀 많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주식에서 1, 2, 3위가 이제 각축전인데 토스, 그다음에 키움,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제 해외 주식에서 1, 2, 3위의 어떤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발표 때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한 2위 정도를 마크를 하는 걸로 시장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퇴직연금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삼성증권도 삼성 계열사들,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2위, 1위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실적, 사실 증권주들은 뭐 실적은 시장에 올라가면 그 사실 뭐 거래량이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거래 대금에서 나오는데 거래 대금 작년 4분기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4분기 실적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온 거 대비해서 약 15%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주는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수 올라가면 무조건 거기에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발행업 인가가 이제 나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발행업은 무엇이냐면 이제 증권사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기 자본 대비 2배의 자금을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일단 뭐 모멘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네네. 선택한 증권은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사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키움증권을 쓰실 걸로 생각을 하는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파워고요. 그다음에 지점이 없는 온라인 어떤 증권사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나 어떤 그 영업의 효율적인 부분도 타 증권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두 개. 삼성증권은 뭐 고액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 고액 자산가이신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삼성증권이고, 키움증권은 또 대부분의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이 쓰고 계신 증권사라는 걸 봤을 때 이 두 종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박근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증권주 중에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거 네. 보셨어요? 저희 코너 이름이 돈이 되는 테마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 상승률이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증권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인데요. 네, 그렇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증권사는 어딘가요? 뭐 한국투자증권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주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흐름이 잘 안 나오고 미래에셋증권을 최선호주로 이제 저는 픽을 좀 해봤는데요. 네. 관련된 모멘트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증권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최대치를 좀 경신을 좀 했죠. 아까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5%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삼성증권은 이 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편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셋증권도 나름대로 이제 과거 이제 대우증권이랑 합치기 전에 온라인 증권사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치 대비해서 한 55% 상향된 올 1분기에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그냥 미래에셋증권은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투랑 지금 같이 들어간 IMA 계좌, 종합투자 계좌죠. 그다음에 암호화폐, 코빗이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렇게 좀 코빗이나 스페이스X처럼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좀 약간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네. 오늘 좀 약간 조정 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매수하는데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뭐 현재가 기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높게는 잡진 않았습니다. 1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특출나게 또 모멘텀이나 이슈가 붙은 게 미래에셋증권이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암호화폐 코빗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에 미리 선투자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쉴 때 한번 공략을 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박근호 위원님의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기판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자, 기판 관련해서는 뭐 요즘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스마트폰 할 것 없이 기판이 뭐 엄청나게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기판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판이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주가도 좀 다운이 좀 됐고 네네. 쉬는 듯한 모습인데요. 반도체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정확한 부분을 이제 열거를 해주셨었는데 반도체, 로봇, 뭐 스마트폰, 뭐 AI 온 디바이스라고 뭐 표현해도 되겠죠. 이런 모든 어떤 뭐 IT 쪽의 공통 분모가 바로 기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판이 다운이 된다라는 건 반도체 어떤 업황 자체가 다운이 된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기판 얘기하면 뭐 심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특정적으로 이제 삼성 전기, 이노텍 이런 기업들 나올 때 꼭 나오는 단어가 있죠. FC 볼그레드 어레이라고 이제 뭐 빅테크들이 많이 쓰는 엔비디아 기판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죠. 이쪽에 수요가 뭐 아직도 뭐 넘쳐나죠.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이제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실적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판 업체들이 보통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딱히 비수기, 성수기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4분기가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에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죠. IT 기기들이. 근데 기판 업계들은 전통적으로 4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 4분기 실적 발표 혹은 이제 전망을 보면 기존의 4분기 실적과는 좀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서 주가가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기판 업체들의 어떤 가격적으로 좀 좋은 투자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기판을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판의 수요는 뭐 지금 뭐 여전히 넘쳐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최근에 또 기판 관련주들이 참 쉬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좀 체크해 보죠. 네, 뭐 기판 관련주들 코스닥이 엄청 많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기판 쪽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를 좀 삼성전기,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기판으로도 볼 수도 있고 사실 MLCC 쪽이 네. 더 지금은 낮긴 하죠. 근데 기판 쪽이 앞으로 이제 유리 기판 쪽으로 이제 다시 성장을 하면서 기판 쪽의 성장성이 기존의 MLCC의 캐시카우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의 주가를 이제 우상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 하면은 이제 뭐 LG 이노텍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부품의 첫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죠. LG 이노텍처럼 카메라 모듈 부분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에 들어간 액추에이터 이제 렌즈를 움직이는 거의 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유리 기판은 지금 아직 유리 기판의 어떤 사업성이나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는 시장에서 어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유리 기판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성전기의 최대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두산을 골라봤습니다. 두산이 기판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산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CCL 이제 동박 적층판이라고 기판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얇은 동박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판의 어떤 뭐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엔드 쪽은 일단은 뭐 전 세계 1위죠. 전체적으로는 대만 업체가 1위고 엔비디아 블랙웰에 뭐 CCL이 단독으로 공유된 부분들이 바로 두산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 실트론 인수를 할 때 사실 재무적인 부담도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두산이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의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의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졌을 때 두산도 역시 그 어떤 추세 자체를 반도체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판 관련해서는 두산과 삼성전기 뭐 최근까지 계속 좀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한번 기회로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판 쪽에서 탑픽을 하나 골라주세요. 어떤 거 보세요, 위원님? 기판과 로봇을 한번 좀 콜라보로 엮어봤습니다. 네. LG 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뭐 기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LG 이노텍 대표이사께서 이번에 이제 CES 2016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우리 기판 공장이 풀 가동을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수주를 그만큼 받았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봇 쪽은 이제 LG 이노텍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봇 센싱 부품을 우리는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 매출 규모는 지금 미니멈으로 몇백억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지금 이제 로봇 쪽에서는 기존의 어떤 뭐 협동이나 산업 쪽이 아니라 액추에이터 쪽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로봇의 센싱이나 액추에이터, 모터 등도 사업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기판 그리고 로봇 두 개 엮여서 LG 이노텍의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그냥 오늘 좀 조정 중이니까 매수가 현재가로 잡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판 관련 종목으로 LG 이노텍, 기판 플러스 알파도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선정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님과 처음으로 함께 돈 되는 섹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매수에 속도를 냈다. 지수가 고점권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베팅 자금이 연중 최대 규모로 몰린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2X를 86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올해 하루 기준 최대치다. 반면 같은 날 코덱스 레버리지는 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성과는 부진하다. 해당 코퍼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후반까지 밀렸고 다른 코스피 코퍼스 상품들 역시 주가 1,0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거래량은 급증하며 단기 반등을 노린 단타와 물타기 매매가 뒤섞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5,000피를 앞둔 경계 심리가 코퍼스 매수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특성상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글로벌 빅파마들은 중국 바이오를 선택했다. 정치보다 실리였다. 올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기술 수출 소식이 연달아 쏟아졌다. 에브비는 중국 레미젠의 이중항체 항암제 후보 물질을 최대 56억 달러에 도입했고 노바티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전달 기술과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등 중국 자산 2건을 동시에 사들였다. 빅파마의 시선이 미국,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한국 바이오는 조용했다. 기대를 모았던 대형 기술 수출 발표는 없었고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딜의 문제라기보다 준비의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건을 후기 임상으로 꼽는다. 중국은 임상 속도와 데이터 축적에서 앞서 있지만 한국은 임상 이상 자산이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빅파마가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임상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4,918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진짜 5,000포인트가 채 한 8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자, 오늘은 코스닥이 확실히 좋습니다. 1.4%. 장중에는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982포인트 선까지 985포인트 찍고 약간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 그래도 뭐 1.43%나 올라오니까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좋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 쪽이 오늘 조금 힘을 더 내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 매수를 하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현 선물 다 매도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확실히 뛰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지금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 앞에서 앵커 브리핑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또 상승 전환시켜버렸어요. 현대차가 지금 0.5% 가까이 0.4에서 5%대 상승세로 48만 2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뭐 다른 현대차 그룹주들은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인데 대장인 현대차는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거 추이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5장 종목 레이더로 오늘 시장의 온도를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위원님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시장의 온도를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자,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오늘 원전주들이 좋은데 한전기술이 최근에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타자가 된 건가요? 최근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한전기술이 원전주의 상승을 끌고 가는 네. 주도 종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오늘 기점으로 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따라가려는 모습. 네. 한전기술이 주도를 하면서 다른 여타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지난 10월 21일 날 10만 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주도주지만 이것은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맞아요. 갖고 갈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말씀해 있었습니다. 주셨죠. 그러면서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 거의 자리까지 그냥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네요. 14만 7,900원이 고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의 어떠한 그 원전 정책의 방향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 네. 어떤 도구마적인 또는 프레임을 짜지 말고 원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 결국 대형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의 신한울도 체코 이러한 쪽에서의 안정적인 수주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원전이 뭐 수출이 되든 또 해외에서 수주를 받든 제일 먼저 한수원과 함께 가는 게 이 바로 한전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뭐 글로벌 원전 산업의 성장의 모멘텀에 따른 과실을 한전기술이 중심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원전 해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26년도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네. 결국 올해 6,397억 정도 매출 23%, 영업이익도 812억, 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전기술이 이렇게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협력 업체들, 뭐 두산이 네.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협력 업체들이 있듯이 다 그래서 중소형 관련주들도 오늘 뭐 보성 파워텍을 중심으로도 어제 뭐 우리 기술들을 중심으로도 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제가 오늘은 목표가를 3천 목표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지금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 12만 원과 8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렸던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됐어요. 연출이 되고 예.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밴드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4만 원의 차이가 네. 있죠. 그러면 12만 원에서부터 4만 원을 단순하게만 높이면 16만 16만 원입니다. 원이 되죠. 뭐 일부 하우스에서 목표가도 뭐 16만 원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2주 연속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수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재공략 시점은 이제 12만 원에서부터 13만 원 사이가 들어오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3차 목표가는 15만 원 이후 조정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전기술, 뭐 원전주들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모여서 이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기업들이라든지 모여서 한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라라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나왔어요. 방향전환의 명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성향상 뭐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뭐 추진되는 게 거의 지금 최근의 패턴이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는 뭐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한전 기술, 뭐 한국전력도 지금 막 15%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근데 한전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조금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번 주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두산 로보틱스인데 로봇주들 다 갈 때 두산 로보틱스가 유난히도 안 가고 그렇죠. 소외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네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늦게 보면은 SK 실릭스인가요? 그거를 인수하기 실조. 위해 그걸 인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분을 좀 매각을 했죠. 네, 두산그룹이 그죠. 8만 원에 매각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야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매각했어? 뭐 이런 그쵸. 걱정도 안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쪽도 오히려 있었어요. 이제 지분율이 70%가 가까이 되니까 50% 이상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화시켜서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대표적인 그쵸.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로서 뭔가 분위기를 끌고 가고 바로 로봇화돼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협동 로봇의 강자는 나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뭐 지능형 휴머노이드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피지컬 AI와 관련돼서도 M&A와 관련된 움직임도 지금 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맞아요. 있다라는 네.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2월 4일 날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다 움직일 때 그나마 이제 안 움직였고 맞아요. 움직여줄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분들께 8만 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어떤 제반 이평선들을 다 수렴시켜 놓는 과정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이루어졌는데 1차 목표가 뭐 단숨에 돌파를 해준 이러한 모습이고요. 네. 현재 위치에서만 본다라면 2차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워낙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움직임이 아주 견조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네. 발동이 늦게 걸렸거든요. 네, 강하다는 거죠. 예, 그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이런 관점에서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적절한 이익 실현과 기다렸다가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위원님이 12월 초에 알려주셨는데 뭐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딱 올라왔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15만 원까지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하나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뭐 역시 로봇주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뭐 만만치 않게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오전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죠. 뭐 이 엔젤 로보틱스도 별로 오른 게 없는데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34,000원, 5,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을 텐데 상승 전환했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물론 로봇 관련주들이 각 그 파트별로 특성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착용용 보행 로봇을 보조해 준다 그럴까요? 그러한 기업이 되겠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올해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5개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또 LG전자가 2대 주주죠. 맞아요. 상장할 당시에 6.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그룹과 함께 미주라든가 유럽 시장으로도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진출하려 이런 모습들.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부터 가시적인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직전 고점을 일단은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또 기관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들 급등한 종목들이 흔들릴 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네. 바닥을 탈피해주는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장 이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제 출발했네요. 계단식으로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가격 레인지 뭐 35,000원 이하라고 했지만은 현재 가격에서도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1차 목표가 45,000원, 3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로봇주 담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자, 오늘 위원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